국립역사박물관에서 다음 목적지인 복덕한 겨울궁정으로 간다. 몽골은 15세기 후반부터 200년 동안 내전으로 혼란스러웠다. 결국 몽골은 망하고 260년 동안 청나라의 지배를 받는 고통을 겪는다. 몽골의 부족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6세기 후반부터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고 17세기에는 티베트 라마교가 융성하게 되었다. 불교가 융성하자 몽골은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와 같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필요하였다고 한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15세기부터 스승을 의미하는 라마가 생명을 다하면 죽은 후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의 믿음이 생겨났다. 그렇게 환생한 라마를 활불이라 여겼다. 티베트는 16세기부터 달라이 라마, 판체라마 등 지도자가 되는 라마 제도가 정착된 것이다. 몽골 부족들은 어려서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인 14세 된 자나 바자르를 티베트로 보냈다. 그리고 5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자나 바자르는 달라이 라마로부터 잡증담바 호툭트라는 칭호를 받고 몽골로 돌아와 제1대 잡증담바 호툭트가 되었다. 지금 몽골에서는 잡증담바 호툭트를 자나 바자르 혹은 복두라바라고 불리고 있는 것 같다. 제8대 잡증담바 호툭트는 복두라마다. 복두라마는 티베트에서 태어나 활불로 인정받아 5세 때에 몽골로 왔다고 한다. 청나라가 1911년 신해 혁명으로 망하자 몽골인들의 염원으로 왕의 지위에 올라 복덕한이 된 것이다. 지금 그가 생활했던 복덕한 궁전으로 가고 있다. 낙타 조각상에 대한 안내인의 설명이다. 자, 우리 보우더 왕의 겨울 궁전, 몽골의 마저왕의 궁전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른쪽 편, 여러분들. 낙타 동상 있죠? 이 동상의 모습은 실크로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낙타들은 이 주요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실크로드 때는요. 말이 아니라요. 이유는 낙타는 5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7일에서 열흘 동안 풀을 한 번도 뜯어먹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면서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는 힘이 세고 덩치 큰 또 순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실크로드의 주요 이동수단이 사실 말이 아니라 낙타였습니다. 낙타들의 동상을 보고 지나왔습니다. 자, 우리 보우더 겨울궁정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실 때 제가 또 매표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입구에서 잠시 복덕한 겨울궁전 이송지도다. 주변 환경과 풍경부터 본다. 겨울궁전 안으로 들어왔다. 사방을 둘러본다. 겨울궁전 내에 있는 불교 사원 입구다. 사원 외부 경관도 본다. 겨울궁전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본다. 복덕한 겨울궁전 모형도다. 먼저 불교사원 정문이 있는 곳으로 가본다.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자, 어떻게 칭기스왕의 후세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몽골 사람도 아니고 더군데다가 스님분이 몽골의 마지막 왕이 됐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이거 코니하셨다는 것을 증명 바로 본인이 밝히시네요. 못 찾았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이거 권위예요. 자, 그러면은 설명 들어보세요. 자, 우리 역사박물관에서 몽골의 역사 등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200년 동안 내부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260년 동안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거의 반밀레니엄, 그렇죠. 거의 500년 동안 전쟁 시에 있었던 이 지친 나라는 국민들은 불교를 굉장히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17세기부터 시작해서 몽골에서는 불교는 굉장히 발전하고 1000여 개의 사원들이 생겼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원, 많은 사찰들이 생기면 많은 스님들이 생기고 고스님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티벳에서 불교의 최고 높은 스님을 나달라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7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몽골에서는 모두 대스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모두 대스님이요. 그럼 고스님, 몽골의 불교의 최고 높은 스님인데 모두 일대 모두 대스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불교에서는 고스님이 탄생을 하신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2대 모두 대스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2대 모두 대스님이 돌아가시면 3대 모두 대스님이 탄생하시고 4대 모두 대스님, 5대, 6대, 7대, 8대 모두 대스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러면은 탄생하신 그 스님을 찾아야 돼요. 어느 한 지역에서 며칠을 날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나머지 고스님들 운세를 보고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면 8대 모두 대스님은 5살 때 티벳에서 찾았습니다. 티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티벳에서 태어난 아이를 5살 때 모두 8대 태스님이 탄생하신 그 얼굴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서 몽골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불교의 고스님, 최고 높은 스님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260년 동안 청나라 지배를 받고 우리는 1911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할 때는 8대 모두 대스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독립을 선언하고 국경선을 청하고 지금 나라를 빨리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통일시키고 국민들의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지친 국민들은 쉽게 새로운 정부를 믿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 누군가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대스님 되는 이분이 이 불교를 굉장히 많이 믿게 되고 티베트 다음에 불교의 두 번째 나라를 알려줄 만큼 불교를 많이 믿었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을 광심하고 사랑을 얻을 목적으로 불교의 고스님분을 상징적으로 몽골의 마지막 왕으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국무총리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또 별도로 상징적으로 몽골의 마지막 왕으로 모두 대스님을 발대 모두 대스님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칭기스 왕의 후세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티벳에서 5살 때 모시고 온 티벳 사람을 그런데다가 불교의 고스님 분을 몽골의 마지막 왕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국민들의 믿음을 얻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통일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의 정신적인 그 능력을 정신적인 그 역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마지막 왕이 모두 발대 태스님이 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왕의 겨울 풍정이라고 하지만 보시면 사원과 똑같이 생겼죠. 당연합니다. 불교의 고스님 분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활동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계셨던 곳은 사원과 불교의 사원과 똑같이 생겼고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보시는 거는 불교의 예술 작품들을 보시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야 불교의 고스님이 사는 사원은 꼭 앞쪽에는 양패문을 세웁니다. 지금 남쪽으로 보시면 보더 사원 앞쪽에는 양패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을 양패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몽골에서는 이런 양패문 있는 사원이 오단바트시에는 2개만 있습니다. 하나는 보더 스님의 겨울 풍전 이 사원이 있고, 두 번째는 보더 스님의 스승분 대신 저진다마 박물관 앞쪽에 이 양패문이 있습니다. 이 양패문은 꼭 고스님이 계시는 사원 앞에 세우지만은 또 열리고 닫히는 문판이 없는 문이에요. 자, 보시면 바다에 무늬가 쓰여져 있고 바다 위에는 현비경 찍히는 용 2마리가 있는 것이고요. 열리고 닫히는 문판이 없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악재하고 안 좋은 것을 막아준다는 상징으로 열리고 닫히는 문판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쪽 문을 보시면 또 열리고 닫히는 문판이 없어요. 근데 옆으로 돌아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폭하고 행운을 항상 들어오길 상징으로 해서 지금 우리 서 있는 이 문에는 문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양측에도 문판이 없는 작은 문이 있고, 자, 청문 지금 북쪽에 우리 보시면 메인 문이라고 하잖아요. 콩문을 보시면 열리고 닫힌 문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문은 사실 몽골 건축 문화 대표문이에요. 몽골 건축 문화는 초립 문화예요. 자, 그러면 이 문을 세울 때 5만여 개의 나무 조각들을 서로 끼워서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초립식으로 세운 문이에요. 그래서 몽골 정통 건축 문화를 볼 수 있는 문이에요. 한국도 한옥은 조립 문화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조립입니다. 몽골 정통계를도 초립을 합니다. 그렇죠.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진 찍고 할 수 있습니다. 포토 티켓 없이요. 그래서 사진 찍으실 분들은 여기서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포토 티켓은 여기서 35,000투리에 비싸요. 그래서 사진을 찍지. 평화의 문이라고 한다. 복두칸이 왕위에 오른 1912년부터 1919년까지 몽골 최고의 목수들이 건축한 문이라고 한다. 주변의 풍경도 즐겨본다. 사천왕문이다. 이곳에는 한자로 광해사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있다. 탑을 들고 있는 북방 다문천왕의 모습도 보인다. 첫 번째로 나이단이라는 정각이 있는 경내로 들어간다. 들어가 주변 풍경부터 살펴본다. 비단 자수 전시관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뭐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불교의 문화하고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전부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스님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술을 놓아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단에다가 그 술을 놓아서 예술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그 스님들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전시관 내부로 들어가 작품들을 감상해 본다.
탱화 전시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쪽에서는 피단에다가 그려진 환토 그림들을 보실 것입니다. 자, 놀라운 거는 17세기, 18세기 때 만들어진 예술 작품들인데 환토 그림이라고 하면은 토질, 일반 흙에다가 식물, 주축물을 혼합시켜서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환토 그림이라고 하는데 비단에다가 스님들이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들입니다. 자, 들어와서 일종의 보고 프레스코하고 비슷한 탱화를 감상해 본다. 나이다인이라는 정각이다. 안으로 들어가 이곳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여기는 고 스님이 불교적인 활동을 하셨던 장소잖아요. 자, 그럼 이쪽에서는 보시면 불교적인 법회를 하실 때 사용하던 물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법회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예. 근데 음악 악기와 같이 법회를 해요. 몽골 스님들은 음악 부르고 탕탕 그러고 바라 바라 사용하시고 하는데 보시면은 불교 법회 때 사용되는 음악 악기들하고 법회 때 사용되는 물품들이 이쪽에 전시돼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고 나오면 다음으로 나불인이라는 정각이 있는 경내다. 설명을 들어본다. 궁정이 24개 있었답니다. 여름 궁정, 겨울 궁정, 뭐 이렇게 녹색 궁정 이렇게 하는데 노란 궁정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 궁정들 중에서 지금 남은 궁정이 여기만 있습니다. 겨울 궁정. 자, 그러면 여름에는 날씨 추울 때는 몽골 정통길에서도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쪽에서는 우리는 똑같이 스님들이 직접 만드신 예술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풀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몽골 스님들은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만든 그 예술 작품들, 불상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생김새가 무섭게 생긴 신들은 호법신들이에요. 자, 그리고 호법신의 역할은 겸비해준다, 보호해준다라는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자, 또한 보시면 여신들의 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쪽 사찰내에 있는 여신들은 몽골에서는 미켈안젤로라고 알려진 그 잔바즈님께서 만든 몽골식 동주물 치술 방식대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다. 자, 통주물 방식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통으로 한꺼번에 만들었다는 뜻인데 찝을 먼저 만들어요. 도짝이나 이런 걸 찝을 만들고 그리고 안에는 밑에 구멍이 둘러 있는데
똥이나 굴이나 그 은이나 금이나 그 체질을 녹여서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식은 다음에 집을 깨야 돼요. 그래서 깨지면서 불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세상에서 유일한 게 한 가지만 만들 수 있는 불상이에요. 복사본이 없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방식을 동주물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잔바즈님께서는 몽골식 동주물 방식을 개발했는데 기술이 놀랍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있는 불상들을 보시면 여신들은 꽃을 들고 있고 이마에 장식됐고 귀걸이, 목걸이가 있는데 그거 귀걸이, 목걸이, 손에 들고 있는 꽃까지는 한꺼번에 동주물 방식대로 만들어진 불상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양측에 있는 사찰내의 불상들을 보시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스님들이 만든 동주물 방식대로 만들어진 불상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일반 눈으로도 보아도 꼭 영부전 아닌데도 구분이 가능할 만큼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동주물 제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네팔입니다. 네팔에 있는 기술자들도 서로 경쟁을 해요. 그렇죠? 누가 더 잘 만들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구의 기술자가 몽골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바즈님께서 만든 불상들을 연구를 해서 병가를 하셨는데 이 잔바즈님께서 스님분이에요. 대스님분께서 지금도 살아 계셨다면 나는 배울 것이 많다라고 병가를 하셨다는 그만큼 기술이 뛰어나고 그 아름답습니다. 예술 작품이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 17세기 중반에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400년 전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그 기술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자, 잘 우리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다 순금으로 도금된 예술 작품들일 것입니다. 안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설명을 여기서 하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보고 나오시면 다음으로 이동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나부리는 중심이 되는 정각인 본전이라고 한다. 주변 풍경을 둘러본다. (3층은) 복덕한의 전용 기도실이라고 한다. 안내인으로부터 좀 더 설명을 들어본다. 활동을 하셨던 장소고 이쪽에 보시면 침무실이 이쪽에 따로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기거 쓴 장소. 네, 뭐 명상을 하시고 수행을 하실 때 공부하시고 법회하시고 고스님들과 예술 작품 같이 만들고 이렇게 불교적인 활동을 하셨던 장소. 왼쪽 전시실로 가 작품을 감상해 본다. 오른쪽 전시관으로 가본다.
나부린 정각 앞에서 보는 주변 풍경이다. 이곳 전시실에는 몽골 초대 활부린 자나바자르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본인상의 작품과 특히 조각에서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통해 영혼의 거룩함을 표현했다는 백색 타라와 녹색 타라가 있다. 타라는 관세음 보살의 여성 배우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 니콜라이 2세가 1905년에 지어주었다는 복득한이 살았던 겨울 궁전으로 가본다. 복사하시고 불교적인 활동을 하셨던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날아오시면 앞에 2층 하얀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오늘 대주님께서 들어오셨던 침묵실이 있어서 여기서 물이 자, 특별한 수행을 하실 때 고기를 안 먹고 당식하시는 유제품만 먹고 하시는 스님들은 있지만은 그건 특별한 수행을 하실 때만 하지만은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그냥 고기도 먹고 합니다. 자, 오른쪽 편을 보여주세요. 사마이가 쫓아오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우리 인원 많다 보니까 안에서는 설명은 좁은 공간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보시는 데는 대기실입니다. 대기실. 그래서 모두 대스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있는 거는 회의실입니다. 회의실. 자, 그러면 모두 태스님께서 앉으셨던 25개 판석이 있는 그 자리가 있고 모두 대신이 앉으셨던 쪽에는 높은 스님들이 앉고 반대쪽에서는 전부 관계자들이 앉으셨다고 합니다. 자, 회의실 다음에 보시면 던덕도든 완비에 입었던 정통 의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던덕도든 완비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대스님분인데 어떻게 완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왕으로 임명되면서 상징적으로 왕으로 임명되면서 상징적으로 왕비도 모셨습니다. 자, 그렇죠. 실제 무보 생활을 안 했다고 하고요. 자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37명의 애들을 입양하고 키우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던덕도든 완비의 정통 이상이 있는데 다음에 보시면은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 자, 휴게실 다음에는 모두 태스님께서 사용하셨던 입었던 옷들이 정시되어 있는데 그 시계 방향을 돌면은 침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대는 2개 있는데 하나는 모두 왕의 침대이고 하나는 던덕도든 완비의 침대입니다. 침무실 다음에는 모두 대스님하고 왕비께서 사용했던 옥잔하고 옷 젓가락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2층이 끝나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1층에서는 동물들 박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그 많은 이유가 모두 대스님께서는 동물학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동물들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두 대스님으로서 또 불기의 높은 스님의 왕으로서는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연구하고 보실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독일에서 그 박제들을 주문해서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 진이 승화를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1층에서는 그거 보고 나오면은 다시 이 문으로 나오실 수가 있어요. 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자, 여기는 대기실입니다. 기다리시는 장소. 이쪽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오단바트시의 지도예요. 오단바트시의 모습입니다. 자, 오단바트시는 28번이나 이동을 했었던 이동식 마을이었는데 인구는 너무나 늘어나서 이 장소에 정착을 했답니다. 자, 이쪽은 회의실이에요. 자, 모태 스님이 앉으셨던 자리하고 요건 스님들이 앉으셨던 자리고 스님들이 사용하던 물품들이 유리창이 있고 반대쪽에 보시면은 천부 관계자들 앉으셨던 자리이고 사용하던 물품들이 전시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건덕도도만비에 입었던 전통 의상이 유리창에 놓여 있고요. 저 사진을 보시면은 발대 모드 테스님하고 건덕도도만비의 사진이 그림이 자, 이쪽에 보시면은 휴게실입니다. 휴게실. 여기서는 쉬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자, 몽골 역사적 기록에는 그런 기록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해자리. 그건 입에서 전해라는 뭐 가상되고 애들을 무섭게 놀리려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보드 스님께서 입었던 정통 의상하고 사용하던 물품들이 전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저 왕하고 만비님께서 앉으셨던 자리하고 중간에 옥새 보시면 왕님께서 입었던 옷인데 이 옷을 보면 이 옷들이 굉장히 진주로 장식되어 있는데 큰 진주가 있는데 이 옷을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무늬는 몽골 정통 무늬예요. 원형의 무늬가. 자, 그러면 원형의 무늬 하나만 만들 때 가까이서 보면 그 진주 새끼 알들이에요. 새끼 알들인데 무늬 하나만을 만들 때 22,000여 개의 진주 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옥새와 소연보 문양 형상이 있다. 애완동물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복귀로 모자야. 엄청 커요. 그래서 그 보드 데이스님의 애완동물이라고 하는데 선물 받은 코끼리 사진과 코끼리 옷 모자다. 아주 오래된 뮤직 박스다. 1층 동물 박제들이 있는 곳이다.
복덕하니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이라고 한다. 이제 점심 식사 장소로 간다.